한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폭락하는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찾으려면 이렇게 해라. 실수요자들은 세 가지 지표를 보고 집을 사라. 요즘 정부가 연일 규제를 해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것은 가격 안정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1년 만에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느새 적응해 버린 것을 보면 새삼 놀랍습니다. 잠실이나 인천처럼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특히 많이 빠진 곳에서는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일까요? 현재 중론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연일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고 기업 실적 악화 예측이 나오면서 주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보통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니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 올 것인지, 어떤 신호를 보면서 매수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봐도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대도시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도 토지 가격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수요층이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책은 그런 요인보다는 통화량 증가로 토지 가격과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더라도 정체와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사이클상 하락기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은 언제 반등할 것인가? 이 책은 최소 1, 2년간의 하락장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이후 1, 2년간의 정체기를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반등이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락기 시작을 2021년 하반기부터 본다면 하락기는 일찍 끝나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끝났거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끝날 것입니다. 그 후 1, 2년간의 정체기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정체기는 빠르면 2023년 하반기, 늦으면 2025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즉, 수요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약 2년간 시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수요자들은 어떤 신호를 보면서 매수에 나서야 하는가?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전문가도 반등 시기를 타이트하게 적시하기 힘듭니다. 금리, 정부의 규제 완화, 시장 상황 등과 같은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반등 시기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다만 우리는 반등을 예고하는 어떤 신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당 기간 하락과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라면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고 확실히 이익이 될 때 투자에 나서는 것이 맞지만 실거주자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부동산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3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준금리지만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매도 호가 최저가와 거래가 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3,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의 25평이나 33평 아파트의 거래 가격과 매도 호가 중 최저가를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도 호가 중 최저가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심리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 호가 중 최저가임에도 매수 문의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반등의 기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도 호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잡히지 않는 생생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매도 호가 최저가를 기록하다 보면 거래가와의 차이가 좁혀지는 때를 포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3번째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가격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대개의 경우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적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5년과 16년의 연간 거래량이 급증했고 그 다음 해인 2017년부터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머니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 올 것인지, 어떤 신호를 보면서 매수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